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화웨이가 미국을 향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신들의 5G 기술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이죠. 화웨이가 기술을 공개하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됩니다. 5G 기술을 변형시켜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대응은 화웨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관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웨이가 제작하는 5G 통신 장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가 언급한 제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의 정보 공유 협약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강력한 추가 제재입니다. 동맹국을 제재하겠다니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기업들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LG의 경우는 화웨이 장비를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는 추가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까지 제재하는 데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이유인 백도어입니다. 백도어는 모바일상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백도어는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기밀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화웨이나 다른 중국 업체의 장비로 차세대 통신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들과는 정보 공유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차세대 핵심 기술인 5G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역시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 수출 규제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화웨이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 화웨이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준비할 기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수출 규제를 오는 11월 19일까지 90일씩 두 차례 유예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압박 카드를 동맹국으로까지 넓혀서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럽연합 EU의 중대 결정 때문입니다. EU를 압박하려는 것이죠. EU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5G 안보 리스크 평가를 하고 다음 달 초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EU에서 화웨이를 지지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 화웨이는 국가 안보 문제, 중국과 논의 안해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화웨이의 미국 사이버 공격 언급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화웨이가 미국에서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화웨이 직원을 회유도 하고 정보도 빼오라고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웨이 지속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와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하지 않는다. 화웨이 제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화웨이는 미국 군대와 정보 당국의 큰 걱정으로 우리는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웨이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계속 화웨이에 그런 미끼를 던져주면서 계속 이야기를 지속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입장으로도 화웨이를 제재를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보면 화웨이 제재가 안 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통신장비 등의 스파이웨어를 씹는 방법으로 자국의 기밀을 빼왔다고 미국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회견의 의미를 한번 보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화웨이가 의제나 협상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는 중국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화웨이는 우리가 의논하기를 원하는 상대가 그리고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가 아니다. 화웨이와의 거래가 아주 단기간에 거의 완전히 중단될 것이다. 우리는 화웨이와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의 현재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 당국의 스파이 행위를 협조하고 있다고 하고 연방정부 공공기관의 관련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맹들에게까지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9일까지 연장된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한 겁니다. 자, 지금 화웨이 제재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위. 풀어준다고 몇 번 이야기했죠. 풀어준다고 몇 번 이야기하고 그러나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항상 언급했어요. 끝에 말을 항상 들어보면
화웨이는 끝까지 풀어주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 제재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풀어주지 않고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견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울 것도 더 이상 신기할 것도 없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재는 트럼프의 재선까지 간다. 트럼프의 재선까지 갈 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금리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중국의 환율도 점점 낮아질 것이고 달러 대비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리고 미국제 금리도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안전자산의 선호 때문에 갑자기 미국의 10년물 만기 채권이 갑자기 낮아졌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었지만 지금 이 발표로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장기전에 준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행동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기간이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으면 빨리 끝날 것이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더 길게 갈 겁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어 랩톱을 제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화웨이의 새로운 랩톱은 MS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화웨이로서는 대안을 찾기 힘든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삼성과 SK, LG는 당장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중국 시장 매출액이 무려 54조 7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매출의 32%를 차지하고 SK하이닉스는 39%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거래 중단은 예상하기도 힘든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애플의 경우는 중국 시장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반대로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지난 27일 애플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이동통신망이 존재할 수 없다며 배우는 입장에서 선도자에 대한 반기를 들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화웨이는 서울에 5G 오픈랩을 개소했습니다. 제한이 없는 5G 실험실을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론이나 기업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동결된 상황입니다. 어느 기업도 선뜻 나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지난 29일에는 마이크론이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입장 발표는 화웨이 사태에 대한 마이크론의 첫 번째 반응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매출액 가운데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매출만 무려 13%라는 점에서 막대한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물론 화웨이 사태로 인해 반사 이익을 보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반사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40%에서 65%가량 수직 상승하며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링치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애플을 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를 비롯해 메모리 시장 가격 하락 및 중국과 미국의 압박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불확실성 요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왜 화웨이 사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나 입장 발표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네이버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수천 대나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을 춘천 IDC 및 가산 IDC에 설치한 것이죠.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경쟁사 제품 대비 15%에서 많게는 30%더 저렴한 가격이 최대 입찰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받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잠재적인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 편도 중국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치 LG U+가 숨을 죽이며 사태를 관망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과연 9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고 결국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네이버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파장은 국내 IT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게 될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IT 뒷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구독과 알림 신청부터 하고 보는 채널 맥가이버의 IT 뒷이야기였습니다.